안녕하세요. 행복한 습관 TV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침대에 누워도 한두 시간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고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피곤함을 달고 사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생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안 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수면 부족이 심장병 위험을 30%까지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도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시니어 건강 관련 연구를 하면서 만난 70대 박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박할머니는 65세부터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 처음에는 수면제에 의존하셨어요. 하지만 수면제를 먹어도 깊은 잠을 못 자시고 낮에는 더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75세이신데도 밤 10시에 주무시면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꿀잠 비법들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숙면이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건강 효과들, 두 번째로는 잠을 방해하는 숨겨진 습관들, 세 번째로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시니어 맞춤형 꿀잠 루틴까지 모든 것을 다 공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수면에 대한 오해들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특히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온다는 생각,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놀라실 거예요.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꿀잠이 우리 신체 건강에 주는 놀라운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잠을 그냥 휴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의 치유와 재생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첫 번째로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2021년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의 심장병 위험이 20%에서 30%까지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심장이 평소보다 천천히 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세 이 선생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원래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요. 수면의 질을 개선한 후 6개월 만에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물론 약물 치료도 병행하셨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도 수면 개선 효과가 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교감신경 활동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해요. 동시에 혈관을 이완시키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만성적으로 혈압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깊은 수면 중에 우리 몸의 자연 살해 세포, 즉 NK세포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NK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세포들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져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원래 면역력이 젊은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통한 면역력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65세 김할아버지의 경우 원래 1년에 서너 번씩 감기나 몸살에 자주 걸리셨는데요.
수면 루틴을 개선하신 후로는 거의 아프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잠만 잘 자도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대사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2013년 펀메드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당뇨병 위험이 1.5배나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돼요.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인슐린도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수면 부족은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균형도 깨뜨려요. 렙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렙틴은 줄어들고 그렐린은 증가해서 더 많이 먹고 싶어지고 특히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수면 부족인 사람들이 비만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뇌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시니어 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2020년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제거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뇌세포 사이사이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청소 작업이 일어나요. 마치 밤사이에 청소부가 와서 하루 종일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같은 거죠. 이때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해로운 단백질들도 함께 제거되는 겁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대로 규칙적으로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되고 치매 발병 시기도 늦춰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효과입니다. 2019년 프론티어스 인 에이징 뉴로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50대 이후에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장기 기억력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그날 경험했던 중요한 정보들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일어나요. 이를 기억 공고화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배워도 금방 까먹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58세 박 선생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원래 기억력 저하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사람 이름을 자꾸 깜빡하고 약속도 잊어버리시고 그런데 수면의 질을 개선한 후 3개월 만에 확실히 달라지셨다고 하세요. 새로운 사람들 이름도 잘 기억하시고 복용하던 기억력 영양제도 끊으셨어요. 세 번째로는 우울증 예방 효과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숙면이 세로토닌 분비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이 물질이 부족하면 우울감, 불안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은퇴나 건강 문제,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면까지 부족하면 우울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실제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10배나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신경전달 물질들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도 높아져요. 자, 이제 숙면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잠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모르고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꼭 피해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페인 섭취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2013년 저널 오브 클리니컬 슬립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 잠복기,
즉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분이나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보통 5시간에서 7시간 정도인데요. 이는 오후 2시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밤 9시가 되어도 여전히 절반 정도의 카페인이 체내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카페인 대사 속도가 더 느려서 영향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녹차, 홍차, 초콜릿, 심지어 감기약이나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제가 만났던 한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초콜릿 몇 조각 드시는 게 습관이셨는데 그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걸 몰랐어요. 초콜릿을 끊으신 후 바로 잠이 잘 오기 시작하셨죠. 두 번째는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블루라이트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23%나 억제된다고 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이 분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잠이 안 오게 되죠. 많은 시니어 분들이 침대에서 뉴스 보거나 유튜브 보는 게 일상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불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자극적인 뉴스나 감정적인 콘텐츠를 보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거예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세 번째는 과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특히 렘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해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 때문에 새벽에 자주 깨게 되고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져요. 또한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잠자리에 들기 전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던 분들이 술을 끊은 후 2주 정도 지나면 확실히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고 해요. 네 번째는 늦은 시간 과식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이내에 과식을 하면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열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또한 소화 과정에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뇌와 다른 장기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맵거나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은 더욱 피해야 해요. 이런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 때문에 밤에 속이 쓰리거나 기침이 나서 잠을 깰 수 있어요. 자, 이제 피해야 할 습관들은 다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 꿀잠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취침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슬립 파운데이션에서 2021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생체 리듬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는데 이는 약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면서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날지를 조절해줘요. 그런데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이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로 이어져요. 구체적으로는 주중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주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적응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는데 2주 차부터는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침실 환경 조성입니다. WHO에서 2020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좋은 수면을 위한 침실 조도는 30럭스 이하,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다고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빛의 영향인데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수면에는 방해가 돼요. 디지털 시계의 불빛,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 표시 등,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까지 모두 차단하시는 게 좋아요. 온도 조절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1도에서 2도 정도 떨어져야 해요. 그런데 방이 너무 따뜻하면 이런 체온 하강이 일어나지 않아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너무 추워도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해서 숙면을 방해해요.
습도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건조하면 코나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 때문에 잠을 깰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낮 시간 햇빛 노출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아침 햇빛을 20분 이상 쬐면 멜라토닌 분비 리듬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에 의해 조절되는데요.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인식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하고 각성을 유지해요. 그리고 약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다시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으시거나 햇빛을 거의 안 받으시면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져요. 특히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서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튼을 활짝 열고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시거나 적어도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계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제 시니어 분들을 위한 맞춤형 꿀잠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녁 루틴은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먼저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가볍게 드세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너무 배고파도 잠이 안 와요. 저녁 식사 메뉴도 중요한데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면 도움이 돼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인데 우유, 치즈, 바나나,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카페인이 들어있는 초콜릿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잠자리 들기 2시간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서 좋지 않고 천천히 몸을 이완시키는 정도의 운동이 좋아요. 특히 목과 어깨,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이 풀어지면서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져요. 구체적으로 추천드리는 동작들을 말씀드리면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기,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기,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발목 돌리기 등이 있어요. 각 동작을 10회씩 천천히 호흡하면서 해보세요.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샤워를 해보세요. 2018년 펀메드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이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된다고 나와 있어요. 샤워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돼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샤워 후에는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서서히 식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샤워가 어려우시면 조격이라도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 정도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 전체가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수면 유도 음악을 들어보세요. 프론티어스 인 사이콜로지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저주파 알파파 음악이 수면 효율을 크게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특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나 드뷔시의 달빛 등이 좋고 자연의 소리인 빗소리, 파도 소리, 새소리 등도 효과적이어요. 음량은 너무 크지 않게 귀를 기울여야 들릴 정도로 작게 틀어놓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같은 순서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습관들을 실천하면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면제 남용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를 복용하는 50대 이상 성인의 낙상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수면제는 확실히 잠들게는 해주지만 자연스러운 수면과는 달라요. 수면제로 인한 잠은 깊은 수면 단계가 부족하고 기억력이나 집중력 회복에도 도움이 안 돼요. 또한 의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하게 되고 끊기도 어려워져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5년 동안 수면제를 드셨는데 약 없이는 전혀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서서히 약을 줄여나가신 결과 6개월 만에 완전히 약 없이도 잠을 잘 주무시게 되셨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단순한 루틴 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서 숨이 멎는 질환인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큰 코골이, 잠들었다가 갑자기 숨이 멎는 느낌으로 깨어나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있기, 낮에 심한 졸음 등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꼭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세 번째는 건강보조제 오남용입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를 장기 복용하면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분비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2021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멜라토닌 보충제는 단기간만 사용하고 장기 복용 시에는 호르몬 불균형 우려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멜라토닌 보충제 대신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아침 햇빛 노출, 규칙적인 수면 패턴, 저녁 시간 조명 줄이기 등이 바로 그런 방법들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수면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8시간씩 잤는데 나이 드니까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완전한 오해예요. 국립수면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수면 시간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게 되면서 수면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이를 잠이 줄어든 것으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시니어분들도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잠이 필요해요. 만약 5시간만 자고도 괜찮다고 느끼신다면 이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적응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만났던 72세 최할머니의 경우 원래 나이 들어서 잠이 없다며 하루 4시간에서 5시간만 주무셨는데요.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루틴을 만든 후에는 7시간씩 주무시게 되었고, 이제야 진짜 잠이 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오해는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온다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알코올은 확실히 처음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졸음이 오고 잠들기가 쉬워지죠. 하지만 이는 진짜 자연스러운 잠이 아니라 의식을 잃는 것에 가까워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 2시간에서 3시간 동안은 진정 효과가 있지만 그 후에는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나요. 이 때문에 새벽 2시나 3시에 자주 깨게 되는 거죠. 또한 알코올은 렘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해서 꿈을 꾸지 못하고 기억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실제로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술을 끊은 지 2주 후부터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낮에 더 개운하다고 느낀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낮잠은 무조건 해롭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낮잠을 잘못 자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1995년 나사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20분 이하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를 파워냅이라고 하는데요.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깨어나기 때문에 개운한 느낌을 주면서도 밤잠을 방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30분 이상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 문제가 돼요.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늦은 시간 낮잠은 밤의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올바른 낮잠을 자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자세요. 완전히 눕지 마시고 의자에 기대서 자는 게 좋고, 알람을 맞춰서 정확한 시간에 깨세요. 네 번째 오해는 늦게 자도 아침에 더 오래 자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일에 늦게 자고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으로 수면 부족을 보충하려고 하시는데요. 이는 오히려 생체 시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2020년 유럽 심장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고혈압과 비만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주말에 이 시간 이상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를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해요. 마치 매주 다른 시간대로 여행을 다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월요일마다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오해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잠들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1시간, 2시간씩 뒤척이시는데요. 이는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수면 전문가들이 권하는 20분 규칙이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20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일어나서 다른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잠이 안 올 때는 침실을 나와서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그러다가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과 실제 잠드는 시간의 비율인 수면 효율이 크게 개선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꿀잠이 우리 건강에 주는 효과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에서 30%까지 낮춰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며 당뇨병 위험도 크게 줄여줘요. 특히 뇌 건강에는 더욱 중요한데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 우울증 예방에까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꿀잠을 위한 핵심 루틴을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취침, 3시간 전 가벼운 저녁 식사, 잠들기 2시간 전 스트레칭, 1시간 전 따뜻한 샤워, 30분 전부터 수면 유도 음악 듣기입니다. 이 순서를 매일 반복하시면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섭취 금지,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 안 하기, 취침 전 음주 피하기, 늦은 시간 과식 피하기입니다. 네 번째로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하시고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상식들은 이제 버리세요. 나이가 들어도 7시간에서 8시간 잠은 필요하고 술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며 올바른 낮잠은 도움이 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고 식단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수면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면역력 강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환절기에 감기나 몸살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꿀잠 루틴,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2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습관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에는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바라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